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선병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예, 오늘 뭐 별다른 얘기 없이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노정열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5월 달에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성인들 같은 경우 가정을 이룬 사람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러저러하게 거쳐야 될 것들이 있죠. 네. 그죠? 예.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예,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성인의 날, 아마 5월 20일, 오늘이, 성인의 날이 오늘인가요? 18일인가요? 아무튼 그런 거. 그런, 성인 된 지 오래돼가지고, 그죠? 부부의 날도 있잖아요. 내일이에요. 아, 그게 5월 달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그래서. 아, 그게 그거예요? 5월 20일. 그러니까 5월 20일 부부의 날은 무슨 어떤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네. 예. 그래도 이제 그 기념해서 관련 단체들에서 뭐 무슨 부부 수여도 하고. 아, 예. 뭐 꽤 공식적인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나오는 캘린더는 그렇고 사실 이제 현대사에서 보면 5.16 군사 쿠데타 있었고, 그렇죠. 5.17도 그 박정희 대통령 후배되는 전두환 노태우 장군들을 위시한 예. 그 육사 후배들 신군부들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렇죠. 12.12에 이어서. 네, 바로 그게 그겁니다. 다음 날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으로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6년 전 5월 23일 날 5월 23일. 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서거를 선택한,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예고한 바대로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 특집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아시겠지만 23일 토요일 날인데 아마 봉하마을에서는 오전부터 네. 서거 6조기 추모 행사와 추모제가 이어질 거고요. 네. 각 지역별로 노무현 재단이나 이 추모 준비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크고 작게 해왔고요. 네. 제가 5월 10일 날은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에서 했고, 5월 16일 날은 대전에서 해봤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같이 문화행사 한 파트, 토크쇼 한 파트인데, 네. 그때 나왔던 분들이 이제 이해찬 전 총리, 네. 지금 세종시 의원, 그 다음에 이춘희 세종시장님, 그리고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님 세 분. 그게 이제 지지난주 얘기였고. 네, 그렇죠. 네.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네, 5월 10일 날. 그리고. 10일 날? 네. 네네. 지난주 토요일에는 대전에서 이제 천호선 전 대변인을 역임했던 지금 정의당 대표. 네. 그리고, 연설 비서관이었죠. 강원석. 네. 네네. 그분하고, 그 다음에
민정 비서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 지금 대전 의원이신데 이제 노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봤던 지인들로서 어떤 분이었나 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그에 얽힌 간단한 에피소드, 뭐 노 대통령 얘기만 뭐 100번을 한다고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구체적인 정책이나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면 일부에서는 좀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네. 어떤 분이었나. 대통령이기 전에 아빠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자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럼요. 예. 저희도 어떤 한 실존적인 인간으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노정열 씨가 사실은 그렇죠. 같은 집안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중국에서 건너온 9 형제가 네. 무슨 노씨 하지만 다 같은 뿌리를 둔 그런 게 형제 있어요? 집안이고 노회찬 의원처럼 노나라 노자가 들어가는 노 씨는 정말 희귀성이세요. 그렇군요. 우리는 성노라고 부르고 그쪽은 노회찬 의원은 노나라 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성노? 그러니까 노씨 성으로 쓰는 노자다. 노. 예. 그리고 노회찬 의원 노나라 노자. 예. 노나라는 바로 공자님께서 살았던 탄생하신 그곳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집안에 노태우 대통령 87년도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죽 써서 개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양김의 분열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정선거도 있었지만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이겼을까? 왜냐하면 그 분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계학적으로도 두 분이 갈라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3자 필승론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3자 필승론. 네, 3자 필승론으로 네. 내가 당선될 거다. 네. 노태우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네. 그때 양김의 분열은 나중에 그 DJ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내가 차라리 양보를 했어야 했어도 됐다. 5년 후에는 당연히 돌아오는 것인데. 네. 네. 그런 거다라고 사실 표현하셨다. 그 공과 가가 있었기 때문에 DJP 연합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 후보도 결국에는 같은 뿌리라고는 하지만 한 단계 차선의 선택이었고 최악을 막는 게 정용준 후보로 혹시나 단일화가 되더라도 모든 걸 던져서 이해창 후보의 집권을 막는 것이 더 역사적인 진보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여론은 정몽준 후보가 여러 군데에서 앞섰었어요, 진짜로. 예. 그러나 왜냐하면 이미 87년도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 후보가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또 DJP 연합을 봤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로서는 후단협의 흔들기 그리고 많은 자당의 후보들 또 일부 또 많은 국민들은 초기에 그 노란 풍선, 노사모의 열풍, 국민경선의 열풍이 12월 달까지 가겠냐 그래서 중간에 배신한 표현보다는 변심한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건 이따 2부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긴요, 근데 결국은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이 나서게 된 거는 바로 87년 6월의 산물이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김의 분열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군사정권에서는 판단을 내려서. 예. 6.29 이후에 이렇게 쭉 간 거고. 예, 그거 믿고 던진 거죠, 사실. 예, 자기들의 시나리오대로 양김이 분열했기 때문에 노태우가 당선된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노무현은 부산 시민사회에서 제야 세력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야전 사령탑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예, 영화 변호인을 보시면 그 체류탄을 온몸으로 맞았던 네. 장면은 몇 가지 그 사진으로도 남아 있고요. 네. 당시 또 옆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여러 회고록이나 증인들의 증인에 의하면 마치 노무현 변호사 그 사무실이 부산 경남 네. 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들 아지트처럼 사무실 비용을 안 받고 혹은 받더라도 가끔 그냥 찬조 형식으로 받으니까 공짜로 변호사 사무실 빌려주는데 모든 인권 노동 사회단체가 다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예. 원래 돈 잘 벌고 잘 놀던 노변. 네. 노변호사. 아주 럭셔리한 거였지만 그냥 중산층 이상의 아무튼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불임 사건이 큰 영향을 줬죠. 영향을 미치고. 80년대 부산의 항림 사건이라 불렸던. 네.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고문을 받고 공문서 기소장 조작을 통해서 역시 국보법과 방공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빨갱이였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간첩. 그렇죠. 예, 빨갱이가 역시, 돼버린 거죠. 예, 그렇게 몰았던 그 사건의 울분을 품고 정의감에 불탔던 노무현으로서는
잘 나가는 조세 변호사 중산층의 대변자 내지는 뿌띠 부르주아로서의 노무현을 버리고 인권에 눈을 뜨고 노동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본인의 회고록 또 증인들 그때 80년도 초반부터 87년도까지 이어지는 그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80년대 노무현이 어땠는가를 여러 군데서 증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부산 민주화 세력을 상징하던 그런 김영삼에 의해서 발탁이 된 거죠. 네. 정치인으로서. 뭐 꼭 DJ계에 들어가든 YS계에 들어가든 그 당시로서는 원래 정치에 바로 뜻을 둔 것은 아니었지만 네. 노동 변호사 노무현이 보기에는 그 제야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네. 실제 당시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하는 의정 질문의 수준이라든가 의정 행태를 보고 내가 들어가서 노동 인권을 좀 드높이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88년도죠. 4.13 총선이죠. 예. 그까지 기억하세요. 역시 노무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때 한창 그 학생이었고요. 그때 비로소 이제 정치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거죠. 대선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산업공학도 손병희가 눈을 뜨게 된 88년도군요. 예, 야권이 승리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여소야대 전국이 가는데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YS계에 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YS의 자장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당시에 또 기라성 같은 전두환의 오른팔 허삼수 후보랑 붙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 부산 87년 항쟁을 이끌었던 야전사령관으로 또 노동 변호사로 그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 몇천 표 차이로 압승이거든요, 사실은. 엄청나네요. 예, 그 당시에 허삼수를 그야말로 초선인 노무현 후보가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죠. 노무현에 대한 그 명성. 제야 사령탑으로서의.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민주화의 기운이 전국에서 걸쳐서. 예. 사실 87년 6월 항쟁 때 부산은 상당히 대단했었거든요. 요즘이랑 달랐습니다. 예. 3당 합당 이후에 사실 부마항쟁 자체가 역사의 4.19의 도화선이 됐던 그렇죠. 부산 마산항쟁 아니겠어요? 네네. 예, 유신과 박통의 독재 항거에서 일어났던 부산 마산 시민의 민주의 힘은 바로 광주 못지않게 의거의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YS의 가장 큰 그런 흠결은 3당 합당 을 통해서 이것이다. 혁명이나 개혁의 정신을 거세화시키고 순치화시킨. 그렇죠. 부산 경남 쪽에 그 이제 자칫 지역 감정의 온전화로 강구하러 간 것이죠. 네네. 이런 것이다. IMF를 불러일으킨 것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문화적으로는 그러네요. 예, 경제적으로는 아니. 겁니다. 양쪽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셨군요. 네. 이리한 IS 확실히 세게 하겠습니다. 세게 하는 줄 알았더니 세게와 발음이 세게. 지금 우리 민자당이 이깁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자당이 확실히 이깁니다. 박수 막 터져나왔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위기입니다인데 이깁니다로 발음이 돼가지고. 이깁니다. 예. 위기입니다가 갑자기 이깁니다로 됐어요. 예. 이건 뭐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을 말한다 해서 한번 저희 노발대발 네. 다음 주부터 시리즈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각 대통령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거의 남북관계 모든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반 정도 개그치고 우리 손병희 선수께서 그 시대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나 좀 불러주세요. 예, 좋습니다. 멋진.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것 같아갖고, 오늘 준비해오신 그런 얘기를 먼저 들은 게 좋을 것 같네요. 준비할 게 없어요. 네. 아까 말했던 그분들의 인간 노무현, 네,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네. 소탈. 소탈하다. 솔직. 그런 사람이다. 인간이 소탈한 사람, 솔직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특히 정치인으로서는 소탈보다는 근엄하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권위가 있어 보여야 폼이 나고 폼생폼사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거의 그래요. 에서는 더욱 그렇죠. 네. 아마 1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99명까지는 아니어도 9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본인은 서민이라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거나 낮은 것 같이 시장 탐방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쇼를 하지만 네. 나고 자란 게 서민이었고 중간에 이제 조세 변호사로 잘 나갈 때 잠깐
여흥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군요. 여흥의 맛을 누렸던 분이지만 그 부산 상고 이전부터라도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막노동판도 전전했고요. 네. 실제 다 증인들이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몸에 밴 탓인지 인권운동하고 시민운동하면서도 그 소탈함이 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떠오르는 노무현의 소탈함, 솔직함 어디 있을까요? 그분들이 증언하는 거는 일단 권위주의 해체 내지 권위주의 청산,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의미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보면 국무회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금 다시 돌아갔죠. 누구 한 분이 말하고 나머지들은 로봇처럼 받아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왜? 네네네. 이런 게 아니라 오죽하면 김근태 장관이 계급장 떼고 맞붙자가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랑 계급장 떼고 국무위원은 그 같은 급의 국무위원들 아니겠어요? 본인은 의장이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화와 설득과 토론이 난무하는. 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그 의안건에 대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말 난상 토론을 벌이고 정말 진지한 거죠. 그야말로. 최적의 정책 대안이 뭘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쉽지 않은 정치문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린 지금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다시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예. 보고 읽지를 않나. 다 받아쓰기를 하지 않나. 받아쓰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자꾸 의견을 개진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경론이 오가고 좋은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한보다도 세계 최강대국 어쩔 수 미국도 없는 그런 강대국의 문화가 있죠. 대통령이지만 토론 문화는 기본이다. 네. 예. 그래서 실제 이해찬 총리나 그 국무위원들 또 대변인들 연설비서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전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굉장히 수평적이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격식이 있었다면 네. 노무현 대통령은 더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 뭐 2030 비전이라든가 어떤 재정경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꼭 경제부 장관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부 그 분야의 장관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밑에 있는 과장국장들이 그 위에 자료 오는 걸 다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찍히는 거죠. 그러게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 대단한 그 독서가였고 책도 여러 권 쓰고 뭐 그랬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학구파라는 것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다른 심리 정서학적으로 해석하면 그 대학교를 못 간 그러나 공부는 제법 잘했던 부산상고 출신으로서의 어떤 포환이 있었겠죠. 네. 실제 노무현 대통령 사법고시 동기 중에 고졸 출신은 딱 노무현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특이하기도 하고 희한한 분이기도 하고 또 판사로 임명됐을 정도니까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한 분인데 네. 당시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부산상고 노무현 합격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다 증거가 있습니다. 신문에 네. 나와 있고 지금 보면 기존의 명문대 위주 특히 법조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권위주의 문화의 정치계에서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단하고 품격이 낮아 보였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그리고 정말로 제야에서 굴러먹던 모난돌이 와서 지역감정에 맞서서 온몸으로 한 거니까 얼마나 정말 운동권 변호사처럼 보였고 운동권 국회의원처럼 보였고 혼자 중불난 모난돌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제. 네. 거기서 그런 배짱 내지 한거 정신이 지역감정에 맞서서 3번, 4번씩 떨어졌던.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농담으로 네. 사실은 이렇게 3-4번 떨어져야 주목을 받고 낙선을 하더라도 더 큰 인물로 갈 걸 알고 굉장히 장기적인 수를 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농담을 던졌더니 이해찬 총리가 맞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은 한두 번 떨어졌는데 3-4번씩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맞습니다. 말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럼요. 4번, 5번 떨어져서 대통령 된다는 보장이 누가 있느냐. 그럼요. 그래서 거의 99% 정치인들은 한 번은 몰라도 2-3번부터는 낙선만큼 국회의원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없기 때문에 한두 번은 몰라도 그렇게까지 20년 넘게 도전한다는 거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 결과 물론 국민에게 감동을 줘서 대권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과정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보통 정치인의
깜냥과 배짱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아무튼 배짱과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탈한 인간미가 있었고 배짱과 소신이 있었다. 권위주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국회의 때 내려놨다. 토론 문화도 있었지만 그전에는 당연히 비서진들이나 보좌관들이 타주었던 커피와 녹차를 노무현 대통령 때 예. 다 같이 타 먹어요. 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커피 믹스 따서 타니까 당연히 옆에 있던 국민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일순간에 분위기가 차분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 동등해지고 소탈해지고 의전보다는 형식보다는 격식보다는 그 토론과 정책에 주목했던. 그게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개혁이에요. 그 하나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별게 아닌 게 큰 개혁이 돼버린 그런 좀 웃픈 이야기들입니다만.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통령 후보의 1등 만큼은 안 됐지만 2등은 확실했던 혹은 3등은 확실했던 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되고 나서는 2등이 확실했던 1등까지 됐지만 유세 현장까지 가는데 역시 밀리니까 과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똑똑 두드렸더니 노무현 후보니까 그냥 가세요 했더니 대통령이 일단 걸렸으니까 딱지를 끊어주십시오 해서 대통령 후보였던 군소정당의 후보도 아니고 어쨌든 국민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과속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 그 별거 아닌 거지만 역시. 그리고 그분도 아주 직무유기나 월권을 했다기보다는 대통령 후보라면 그 정도는 자기 재량껏 봐준다고 했지만 그 경찰관은 네. 노무현 대통령 후보로서는 일단 단속이 된 이상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실정법 위반 과속에 대해서 딱지를 끊어서 받아서 납부를 했던. 이거 하나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특권과 반칙을 배제했던 대통령 그분의 스타일이 나라도 잘못하면 검찰이 조사해서 집어넣어라. 내 측근 누구라도 검찰 집어넣어라. 이런 걸 검찰에 주문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2부에서 하기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또 야인 시절에 그 백신 프로그램을 사서 갔더니 역시 야인에선 유명했던 후보라. 네. 그 직원들이랑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공이사라는 책에 보면 네. 이거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거야 공짜로 하면 여러분들 이 IT 업계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 백신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구입해 갔던. 그렇군요. 이것도 뭐 별거 아니죠. 그 몇백만 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 하는 건데 그래도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던 아까 말했던 학구파였고 열정이 가득했던 공부하기 좋아했던 네. 토론하기 좋아했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냉정한 책임을 지거나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던 노무현은 당시 낙선 후보로서는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그 연구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불법은 아니죠. 준 사람도 선의로 준 거고 받는 사람도 웃으면 받을 수 있지만 상징적이고 실질적 의미로 그걸 지불하고 갔다는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음반을 팔 걸 그랬네.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2002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2001년인가? 2001년이었나? 1년이었나 보다. 제가 부산에 방송에 3주에 한 번씩 방송 간 적이 있었거든요, 라디오에. 어느 날 같이 방송하던 사람이, 이번에 부산 상고 동문 모임을 하는데, 그 노무현 씨가 온다. 예. 그 당시 호칭이 씨였군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였는데 노래 거기서 공연 요청이 왔는데 병희 씨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갔죠. 네. 갔더니 야외에 넓은 공터에 부산 상고 선후배 동문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유시민 씨가 와갖고 가방 하나 들고 와갖고 천재 연설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몇 년도였죠? 대략? 그게 2001년이었나. 아이고, 한 15년이나 된. 예. 그러니까 그때 뭐 대선 후보 되기 전이었죠, 당연히. 2002년도에 당연히 그랬는데 그때 그 당이 어렵다. 뭐 등등등. 내가 이제 부산 상고 출신이니까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했겠죠. 전 노래를 하고 이제 가려는데 저는 거기에 주빈이 노무현 씨였으니까 당시에 목례를 했죠. 그리고 갈라 그러는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악수나 한번 합시다. 악수나 한번 합시다, 병희 씨. 예,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그거 있잖아요. 악수 한번 하자, 해보자, 말이런. 그때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한 사인 CD, 이 찢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딱 드렸는데 그때 팔 걸 그랬네. 아이고. 그때 시간이 없어갖고는 네. 그분도 이렇게 그러지 못했는데. 근데 구매하려는 의사나 아니면 과속으로 딱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예. 네. 아니 뭐 농담 삼아
한 장에 10,000원입니다 했으면 20,000원 정도는 주셨을 뿐인데 아무튼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소탈하고 소박한 그리고 평등한 수평적 토론 문화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한민국 60, 70년 정치사에 있어서는 작은 발전이고 사실 이거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런 식의 형식과 격식과 권위보다는 국민들 품으로 낮은 곳으로 네. 이런 것이 돼야 진일보한 정치 문화가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탄핵 때 그 몇 달 빼놓고는 시민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지금 말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형식과 격식과 근엄한 권위주의에 의존했던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파워 투 피플, 시민 권력, 국민의 권력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장차관 국무위원이 높은 게 아니라 똑같은 국민의 신복으로서 커피도 타먹고 과속 걸리면 딱지도 떼고 백신 프로그램에 있으면 정당하게 구입하고 사는 이런 정도의 문화를 온몸으로 실천해 보였다는 게 한 인간적이면서도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보였던 것이죠. 이런 걸 많은 본 국민들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네, 한두 번은 쇼지만 네. 저 사람이 그래도 87년 야전사령관인데 그렇게 20년 또 30년 가까이 지역감정에 맞서서 한편으로는 권위주의를 내려놓으면서 소탈하게 그리고 시민에게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구나. 실질적으로 평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4대 권력이라고 그러죠. 국정원, 경찰, 국세청, 또 검찰. 이런 정도의 권력을 끝까지 잡지 않고 내려놓는 것은 권력을 무기력하게 내려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따 2부에 때도 계속 선우선 대변인이나 옆에 있던 비서관들의 의미로는 그거를 말리는 측근들 굉장히 많았답니다. 왜? 어렵게 얻은 57만 표 차이로 어렵게 얻은 김대중 40만 표, 57만 표 굉장히 어렵게 얻은 중도 민주정부로서는 그 권력을 선하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잘 쓰면 되지 않냐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근데 당신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알게 모르게 권위주의의 문화, 또 다른 탈법과 불법이 알게 모르게 나온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죠. 근데 전 참 아쉽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죠. 그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나 손호선 대변인은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는 아쉬움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옆에 있을 때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내려놓고 본인이 어쨌든 부엉이 바위에서 희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몸을 내던져서. 그러면서 그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어쨌든 저렇게 내려놓는 문화 그리고 국정원이나 이런 경찰 이런 권력을 선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권력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랄지라도 함부로 사당화시키거나 사유화시켜 쓰지 않는 그 문화. 네. 이것은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다시 역풍이 불고 반동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죽음의 칼날을 겨는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진정한 뜻으로 당시에 노무현과 참여정부 해야 할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거기까지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권력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무섭죠.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걸이라고 보통 정리할 텐데. 당시에도 근데 옆에서 말리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먼 역사를 가야 할 보면 길이고요. 그것이 가야 할 길이고 옳은 것이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번 자유의 맛을 본 그런 사람들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영화 빠삐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그리움, 쇼생크 탈출에서도 나타난 그런 발음을 것들은 좀 정확히 자위요? 네? 자유요. 자유예요, 자유. 네, 자꾸 자위처럼 들려서. 아이, 요새 뭐 그 사상이 불순하네. 아니 자유가 뭐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건데요. 네, 아무튼. 근데 왜 꼭 성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맛을 본 그런 바람을 느껴본 사람들은 높이 날아본 사람들은 알지라고 시작하는 그런 식구도 있습니다만 그걸 먼저 우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대목에서 네. 노통 자신이 부른 노래나 아니면 네, 여기 불러주시거나 보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노래 네, 신청이 들어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시던 타는 목마르고 바보은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유튜브 이것 혹시 선전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예, 없군요. 자, 요거 까지 나오네요. 상황이 네. 영상은 볼 수 괜찮을 텐데
오디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지난 2002년 예. 5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되신 날. 네, 2002년 5월 아유. 민주당 대통령 그 후보로 5월 최종 달부터 결정되신 12월 날. 달까지가 또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렇죠. 후단협. 야. 후달렸어요. 아니 후단협에 후달렸고. 자당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은 일치 단결해 갖고 밀어줘야지. 그러니까 의리에 가야 되는데 음. 뭐 공적인 이라고 하지만 당선 가능성 내지 흔들림을 바라보고 흔들어버린 거죠. 네. 자, 이 유튜브 영상 감상하겠습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었지 오래 발길도 너를 잊었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다른 가슴 속 목마른 내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타오르는 저 푸른 자유의 주원 뱃살아나는 끌려가는 것들의 비무는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모여미 젖은 백묵 걸시로 쓴다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죠? 저는 또 이기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저는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 되고 나면 뭐 하지요? 여러분 말고도 건들 사람 꽉 있습니다. 뒤통수 칠 사람도 꽉 있습니다. 앞길을 막을 사람들도 꽉 있습니다. 감시도 하고 건드는 사람들도 감시 좀 해주세요. 제가 어디 가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마디 소리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어찌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고 그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참.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3분 49초짜리인데 네. 뒤에 보시면 이분이 역시 뭐 시쳇말로 영민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네. 꾀가 많은 분이라는 게 말도 워낙 달변 쾌변이시지만 네. 보시면 저는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 하시죠? 그 수많은 노사모와 지지 국민들에게 감시, 비판, 뭐 지지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황당하다는 표정 짓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것도 있는데 웃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잘 보시면 비판 좋고 감시 좋고 저를 흔들 사람
뒤통수 칠 사람, 막아설 사람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후단협 이미 이때는 5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반년 넘게 흔들었던 그 나약한 심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다수를 읽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그냥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한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라는 카드를 받아들인 거죠. 예. 안 그러면 필패가 1000% 확실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 구단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진정한 정치 구단은 진정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되고 그런 것이 승리를 맛본 기억이 몇 번 있죠.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도 그렇지만 사실 오세훈 후보가 셀프 탄핵하고 난 다음에 나경원 후보와 맞섰던 박원순 시장, 네. 뭐 여러 공과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네네. 시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승부수를 아무나 던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떴다고 나왔다고 바로 뜬 것도 아닙니다. 네. 모 후보들 유명한 분들이 있었지만. 네. 그래서 어설프게 코스프레라고 하죠.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예, 가슴이 먹먹한데 실은 우리가 사실은 뭡니까? 시체말로 노무현 노사모 또는 노무현 종교 이 믿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러나 그러나 그 고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당하게 공격하고 싶고 되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엄연히 있는 공 그리고 엄연히 존재했었던 그러한 미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숨기거나 네.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 지금 일부 파트가 성품이나 인성, 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말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게 민주당 경선에서 그 여러 가지 8, 9마리 용 중에 별로 조직도 없고 백도 없고 네. 힘도 없었던 이인재 대세론이 당시 야당 민주당의 어떤 대세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랬습니다. 이회창 대세론이 여당이었고 네. 그때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슬슬 또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대 주류 신문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온 게 과거 권양숙 여사 부친의 장인의 소위 좌익 경력 네.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좌파 내지 빨갱이로 몰아가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가 책임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때 나온 그 유명한 멘트가 바로 소탈한 면 내지 인간 노면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 뭐였죠? 그죠? 예. 기억 납니다. 예. 장인어른의 경력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못 된다면 대통령 그만둬야지요.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마누라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의 멘트가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왔던 걸로.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 그런- 이완구나 홍준표나 법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몇백 번 만났던 지인을 모른다고 하거나 말을 몇십 번씩 바꾸거나 와이프에게 덤터기 씌우거나 이런 치사한 것을 지금 2015년도 5월 달에 보면 당시 2000년대 인간 노무현이 권력이나 대통령,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거기까지 한다면 난 안 하겠다. 마누라는 안 버리겠다. 가족이 더 뭐 소중하다는 구태의연한 상투적인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국민에게 때문에 아마 감동을 예, 줬을 겁니다. 지금 그 홍준표 씨가 그렇게 마누라를 앞세우려고 그래요. 버리는 예, 게 아니라. 찌질하게 가지 않고 방패막이도 아니고. 오히려 정면 돌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사람이면 지금까지 바랄 걸 바래라라는 말이 있죠. 네. 그거는 바랄 수가 없는 대목이고. 그래도요. 그래도 이 양반이 평소에 보여줬던 독불장군 승부수를 띄는 승부사의 그런 거였다 그러면 사실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반성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저렇게까지 밟혔을지도 모르겠구나. 버리는 카드로 저기서는 여겼을 테니까. 자, 지금 이제 예. 권위주의 해체가 인간적인 면과 그런 정치 얘기. 개혁의 한 축으로서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고요. 네. 큰 것과 작은 것이. 또 한 가지가 두 가지죠.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세 가지의 공과 업적이라면 네. 역시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야인 때든 국회의원인 때든 또 대통령이 돼서든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지역감정 타파 지역주의 해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너무 과밀화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과밀화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다른 아젠다로 살짝 변형을 시켜서 골고루 좀 국민 전체가 국토 전체가 골고루 개발되고
지역민, 지방민이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핍박당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가장 중심을 두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주의의 벽을 넘겼다라고 사업으로는 이제 혁신도시, 각 기업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인 노무현으로서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라고 시작한 것, 이것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지역주의 차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시켰다. 그게 웃긴 게요. 네. 대통령의 화법, 우리 노무현 대통령 편에 뭐 수십 가지 다룰 겁니다. 워낙 어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 초창기에 나왔던 어록 중에 언론이 얼마나 특히 주류언론들이 물고 씹었냐면 이 대통령 노릇 먹겠다는 위기감도 들고 그렇네요. 이렇게 친 그 앞뒤 맥락은 전혀 없이 네. 노무현 대통령 못해 먹겠다. 야, 무책임한 건지 막가파적인 발언인지 저렴한 발언인지 싸구려 발언인 것처럼 몰았지만 앞에 맥락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민주화 예고가 역시 또 시민사회단체 버전으로 들불처럼 일어나잖아요. 네. 우리의 평화주의자, 우리의 노동 출신 노무현이 들어갔으니 우리의 일종의 좋은 압력단체, 좋은 이익단체로 여러 가지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앞뒤 선호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게 그냥 보물 터지듯이 오다 보니까 사실 운동권 변호사나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체 좌우를 통합하고 보수까지 아울러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앞뒤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절이 아니라. 그런데 너무 불물처럼 터져나오고 또 잠깐 안 들어주면 너무 조급하게 조급심을 갖고 덤벼드는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분들한테 웃자고 모든 걸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개혁이라는 게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다. 혁명의 시대라면 총칼로 다 타도하고 숙청하면 되겠지만. 네. 그래서 웃자고 하는 말이 커피 타고 나무 먹으면서 그 제야운동과 한때 같이 제야운동을 했던 분들 앞에서 네네. 아이고야 뭐 요즘에는요 이쯤 되면 야 뭐 이렇게 막 보물 터지듯이 이래 요구들을 하고 이런 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야 뭐 대통령들은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웃음이 막 터져나온 멘트예요. 예,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그런 얘기를 함께 장면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유머로 응수 내지는 네. 그냥 소탈하게 대통령의 힘든 고충을 토로해 이 정도로 해도 관제 언론도 아니고 말이죠. 뭐 알 사람들 다 아는 거고 예. 그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데 앞뒤 잘라멀리고 큰 타격을 줬던 게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 예. 못해 먹겠다라는 그 앞뒤 맥락 설명 없이 던져버리는 멘트. 사실 그거는 무책임하거나 잘났다거나 아니면 진짜 떠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봐주십시오. 살살 합시다. 이 뜻이에요. 예, 예.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대로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수많은 망언과 유명한 명언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한 말이 뭔지 아닙니까? 서울시장 때? 스드 분할을 막기 위해서라면 뭐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노무현이 이런 말 했으면요. 군대 동원이란 말은요. 심각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쿠데타가 될 수도 있고 무기의 힘을 쓰겠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진짜로.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그럼 다음날 어땠습니까? 이명박 절절한 심정 토로에 이런 식의 멘션으로 주류 언론에서는 다뤘습니다. 왜 이렇게 노무현은 씹고 명박이는 띄어졌는지 신문사, 언론사 자체가 기득권의 편이 됐다는 것을 자의만 그건 뭐 한두 해의 일이 아니지만 네. 적어도 공정해야죠. 중립적이어야죠. 기계적 중립성이라도 갖춰야죠. 우리나라의 언론 바로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 타파에 이은 권위주의 해체에 이은 국가균형 발전과 바로 언론개혁을 위해서 온몸으로 던졌던 지금 아무도 정치인 중에 언론개혁이나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실 정치인 중에는. 왜? 언론하고는 가깝진 않더라도 고만고만해야 자기 다선으로 가고 장관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먹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고생하고 있군요. 국민TV도 개고생하고 있고 여러 주류 대한 독립언론이라고 하는 수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개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에 그 권력의 자본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뼈아프게 얘기한 그런 대목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 사진 같은데 여기 보니까 4년 전인가요? 예, 2011년 11년이니까. 서거 2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봉하마을에서 사회 보고 계시는 그런 사진을. 저 이제 인상으로 봐서는 아마
DJ 성대모사로 아마 아, 그래요. 성대모사하고 그럴 때. 국민들에게 힘을 내라고 했던.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12분밖에 없으니까. 노 대통령 5년, 김대중 정부 조선 정조 이후에 거의 개혁 정부가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네. 더군다나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보수 혹은 수구 또 군사 독재 권위주의를 이뤘던 정부에서 정치민주주의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착시킨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예, 예. 더군다나 그거에서 더 나가서 경제민주화, 실체적 민주주의까지 갔었어야 된다고 저도 주장했고 반 이상은 거의 비판적 목소리로 풍자하고 개그도 했습니다만 네. 그건 이제 개그맨으로서의 노정열이었고 예, 예.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당시에 10년 동안 할 일들을 IMF로 대변됐던 적폐,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 적폐 청산하는데 IMF 극복에 거의 3년 반을 쓴 거 아니에요, DJ로서는. 예, 예, 예. 그거 안 갚았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러저런 무리수를 있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네. 아, 이게 참 피치 못할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는 있으니까요. 예, 오히려 양극화가 결과적으로는 심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무엇이든지 예,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진 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국제 조류 예. 탓만 하기에는 MB가 말하는 대로 예. 그래도 10년이었으면 더 굳건하게 아까 말한 4대 권력을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적으로 이용했어야만 언론에선 씹었겠지만 네. 늘 불안한 정권, 좌파 정권, 운동권 정부로 몰아붙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언론 탓,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심을 잡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으면 여기에는 대통령 본인의 리더십과 소위 좌우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의 친노로 불리우던 386, 486, 586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몇 명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바로 야당과 언론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더 목숨을 걸고 운동할 때의 충정으로 현실 정책에서 행보를 보였어야만 산토끼는 안 나가더라도 집토끼는 잡았을 텐데 10년 동안 이것도 못하니까 요즘에 소위 민주 진보 중도개혁 세력을 보면 죽도 밥도 잡탕도 이런 잡탕이 없고 기회주의 세력들이 자꾸 공격만 하고 더 큰 나쁜 구악을 공격할 생각을 안 하고 안에 있는 자그마한 흠집을 더 흠집 내서 자기들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지금 뒷부분 말씀하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총질을 해야 되는데 일치단결해서 바깥에 근데 게다가 거기는 비행기예요. 비행기이기 때문에 일치단결해 갖고는 쏘지 않으면은 한 발이라도 맞게 하자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에서 칼질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밖에서 칼질. 네. 총알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안에서 저 스테이크 썰고 있다는 얘기. 네. 자, 본인은 노정열 씨가 참 좋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야, 이거 노 대통령 한번 해보실래요? 예, 본인은 노정열 씨가 참 좋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대우형님, 내추럴 파레트님, 그렇죠. 내추럴 파레트님, 박근혜는 치마 밟고 넘어져서 이럴 때도 유머러스하게 넘어갔다느니 미사여고 다 붙이잖아요. 주요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4.16에는 딴 나라 가서 비 오는데 우산도 못 얻어 쓰고 이런 얘기. 그러게요. 이거 아마 MB의 그런 수도 분할이라는 말로 자꾸 국민들 이간질시켰던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네. 수를 이전했다고 해서 서울이 지금 그래도 공허화됐습니까? 각 지역도 그 특성에 맞게 골고루 발전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로 대변되고 있는 이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서거 이후에도 그렇고 MB 때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제대로 된 지원이나 아름다운 애초의 그림대로 잘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기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노래 하나 할 테니까 그거 끝나고 아주 짧게 한 1분 정도에 오늘 이야기 인간적인 면, 정책적인 면 이걸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곡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 모토가 나왔던 원곡. 네, 그 노래 어머니를 좋아하셨죠. 대통령께서.
사람 사는 세상에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하는 때 무슨 덩어리 억압과 착취 저 붉은 태양이 녹아버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달이 저절로 동칠 해방의 거리로 달려나가네. 아하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아하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리.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사람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더불어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두 가지 기치 슬로건, 모토였죠. 네.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제가 뭐 행사 진행하면서 주로 이런 두 가지 말씀으로 대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2015년을 사는 우리로서는 내년 총선, 앞으로 남은 수많은 선거 때 민주주의는 결국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되고 공약을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진다면 사실은 뭐 새누리당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집권을 하더라도 또 보수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지켜지길 바랍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를 논하기 앞서 법과 원칙, 상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듯 하다가 다시 또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조금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한 가지 업적, 요즘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나와 있는데 세계의 대통령급으로 대우받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든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공은요,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자화자찬도 안 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한 것처럼 외교,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안 했으면 그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아시아 최초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 그게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단 한 3인이라도 반대하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힘들고. 그랬던 얘기는 반미는 어땠습니까? 라고 했던 좌파처럼 보였지만 사실 부시 대통령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가면서 이라크 파병하고 그렇게 진보로부터 욕먹었던 FTA 추진하면서도 실용적인 실용 외교,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보기에도 반기문 카드고 노무현이라면 네.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부시도 보니까 사실 뭐 중도 정부지 반미 정부도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부시도 오케이해서 미르라고 했던 굉장히 어려웠던 카드를 성공시킨 굉장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국제화가 좀 국제적인 감각에 떨어지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외교도 안정이 되었다는 것, 그거 명심하면서요. 한미도 그렇게 동맹이 철저했던 때가 없죠, 오히려. 그렇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노발대발 꽉꽉 채워주셨어요. 예, 5월 23일 날 시간 되신 분들은 봉화에서 봉화에서 뵙겠습니다. 가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